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영토TV 이리네입니다. 오늘도 장기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 영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북방 영토 중 우리 이제 국제법으로 입증이 되어 찾을 수 있는 영토는 어디까지인가요? 예, 영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주권이 미치는 곳, 네. 한 나라의 국가가 만들어진 그 국가에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이제 영토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영토는 헌법에 이렇게 네. 나와 있죠. 우리나라 헌법의 제3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네, 한반도 존재.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네. 한다. 그 부속 도서는 당연히 울릉도, 독도도 포함되어 있고 저쪽에 제주도, 마라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모든 그러면 간도는? 간도는 포함 안 돼 있죠. 그 한반도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까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영토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그쵸. 미치는 네, 곳까지라고 맞아요.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북한이 지금 주권이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치죠? 안 미친가요? 우리 지금 안 미치죠. 안 글쎄 미치지. 저는 안 미치죠. 미치지 아니 못하죠. 헌법으로 나오기 있긴 하는데 미치진 그 않죠. 헌법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 토지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는 국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적 용어죠. 그 국토라고 하는 것은 네. 법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권은 안 미치지만은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한 게 이제 바로 이제 국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는데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 헌법 제3조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임시정부 때는 이런 헌법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임시정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말 없애야지. 이 반도라고 하는 말도 기분 나쁜 말이고 국가에다가 반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없어요. 그 반도를 누가 반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국가를. 아니 실질적으로 반도처럼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않을까요? 대륙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라고 하는 말이 없었댔는데 이제 재헌국회 시절에 장병만 의원이 이제 이 반도라고 하는 말을 일본이 먼저 썼어요. 일본이 이제 정한론을 내세울 때에 이제 조선 반도라고 썼는데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장병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조선 반도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호를 가졌으니 한반도라고 한반도. 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반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반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지 뭐 70년 정도뿐이 안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아니 바꿀 필요 이런 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우리는 반도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쪽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만주 벌판까지 우리 땅이다 보니까 우리는 대륙 민족이에요. 근데 일본이 섬에서 이렇게 대륙을 바라보니까 반도처럼 튀어나왔다고 그쵸. 해서 이제 이 반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게 이제 대한국토죠. 네. 이게 압록강, 두만강 선으로 해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영토는 이까지가 영토죠. 그러니까 영토는 이제 주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주권이 미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법적으로 그쵸. 우리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 국토라고 하고 이거는 영토라고 하는데 이 반도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대륙사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도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법률적 우리 국토에 해당하는 대한국토라고 불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국토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렇죠. 어디까지요? 아까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네, 수 맞아요. 있죠. 자 보세요. 왜 이까지를 한반도라고 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왜요? 언제부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여기까지를 한반도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1909년도 그 일본이 우리는 침략해서 그때부터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이 이전에는 이 위에까지가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죠. 1909년도에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습니다. 청나라하고. 그러니까 간도를 청나라한테 주고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받고 이 그 압록강 두만강 이북 땅을 그러면 강도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그러면은 한반도가 어디까지였느냐. 이게 이제 1745년도에 만든 키친 지도예요. 여기에 지금 압록강 두만강 선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국 아니요? 이까지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를 한반도라고 하죠? 이걸 한반도라고 하면 안 되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 왜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튀어나와서 그런가요? 그래서 아니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땅은 줬으니까 그런가요? 아니, 잘 우리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그건. 교육이 잘못돼갖고 여기 북방 영토가 이 간도란 말이에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 즉 이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은 간도 협약선이에요. 간도 협약을 할 때 압록강 두만강 이북을 청나라에 준다. 그 선을 지금도 우리는 그걸 한반도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이 북방 영토가 이 다 놔두고 이거는 이제 당빌 지도거든요. 바로 여기가 압록강 두만강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선 하나 이렇게 쳐놨죠. 이게 선 위에가 이제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영어로 뭐라 써 있나니까 평안도 이렇게 써 있어요. 평안도. 지금 여기가 지금 압록강이 이 선이 압록강입니다.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두만강인데 이 위에가 평안도라고 써 있어요.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이런 북방 영토를 다 버리고 간도 협약이 맺어졌던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 땅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살고 있으니 참 우리 스스로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재미있는 이 얘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헌법 제3조가 만들어질 때의 얘기예요. 이 헌법 제3조가 만들어질 때 김기식 의원이라고 해서 이 재헌 국회 얘기예요. 1948년도 얘기, 48년도 얘기입니다. 1948년도 7월 17일 날에 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김기식 의원들이 헌법 제3조, 아까 우리 3조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됐댔는데 김기식 의원들 일부 의식 있는 의원들이 조국의 강토를 왜 압록강 두만강까지로 하느냐.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영토 규정을 보면 그때도 헌법 제3조가 있었어요. 영토 규정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이승만 그 졸개들이 반대해갖고 투표를 정해갖고 오늘날에 헌법 제3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기식 의원이 나가서 의정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 이렇게 했어요.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토를 반도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중히 이 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천만 민족 민중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는 3천만이 될는지 100천만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영토는 고유한 반도라 그러면 장차 어떠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반도라고 하였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하지 말자. 왜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우리 영토로 하느냐. 임시정부 때 썼던 고유한 반도로 한다. 우리 역사 속에 그렇죠. 나오는 그걸 우리의 영토로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다시 바뀔 수 없을까요? 그렇지.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 이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투표해갖고 171명이 참석해갖고 106명이 찬성하고 김기식 의원 포함해서 13명만 반대해갖고 106명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해갖고 오늘날 이렇게 그랬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북방 영토를 차지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쵸. 진화하고 싸움할 때 진화가 뭐라 했어요? 야 임마 너네들은 헌법에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너네 땅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국제법까지 가면은 우리 찾을 수 그런 있을까요? 것들이 되게 이제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좀 찾아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질문 자체가 이제 국제법적으로 네. 어떻게 이제 찾을 수 어떻게 있느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헌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박사님 예. 말씀대로 찾을 수가 없다. 중국이 왜냐하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을 어떻게 수가- 해야 되는 거죠?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찾을 수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사항을 제가 하나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간도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간도가 영원히 찾기 어려운 땅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역사 속에 뭐 조선 시대에만 우리 땅이었느냐 아니에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도 8월 20일 날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적회복 등 간도를 거기서 간도 임시정부에서 이제 이게 해방이 8월 15일 날 됐잖아요. 네. 그리고 8월 20일 날에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자꾸 우리는 정부가 두 개라고 우기죠. 남한에 미군 정부가 맞아요. 만들어지고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했다는데 아니에요. 간도 지방에 하나 간도 더 있었어요. 임시정부도 수립이 됐어요. 세 개 있는 거예요? 세 개예요. 이게 이 역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는 남북한만 얘기하는데 간도 지방에 또 이제 그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간도 지방에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간도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47년도 5월 20일 날에 하얼빈 조약이 맺어져요. 자, 이게 그게 중요한 무슨 말이에요. 조약이에요? 자, 45년도 8월 20일 날에 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45년도 9월 달에 9월 7일 날에 메가더 포고령에서 남한은 미군정이 장악을 하고 북조선은 소련이 장악을 해갖고 김일성 정권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을 수립을 할 때 45년도에 이 땅은 북조선이 중심이 대각 간다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소련이 그 당시에 관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48년도에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47년도 5월 20일 날에 하얼빈 조약을 맺어요. 하얼빈 조약은 누가 맺냐면은 소련하고 중국하고 조선인민공화국하고 3개 나라가 맺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제 그 하얼빈 조약 13조에 적당한 시기에 간도를 북한에다가 편입해준다. 그게 무슨 말? 적당한 시기. 그 적당한 시기 언제예요? 아니, 그 적당히 적당한 회담을 시기. 해갖고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약을 맺었어요. 이 얘기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간도 땅을 누구한테 준다? 그 북한한테 북한한테 준다. 합의가 됐던 거야. 네. 합의가. 그래서 48년도 2월 달에 평양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두 번을 맺습니다. 평양 제1협정과 평양 제2협정이 있는데 북한과 소련, 중국이 2차 평양 협정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48년 2월 달이에요. 간도, 안동, 길림을 북한에 귀속한다. 아, 북한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걸로 결정 냈어. 그러니까 하얼빈 협정 조약에 의해서 평양 협정을 맺는 거야. 그 평양 협정의 주요 내용이 뭐라고? 간도 땅하고 안동 땅하고 길림 땅을 북한에 기속을 주는 거야. 이때 지도도 있어.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야. 네. 이게 지금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위에 간도, 안동, 길림 이 세 개 땅을 어디에 준다? 북한에다 준다. 아. 간도 땅을 준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48년도에 맺은 그 협정이 아직도 유효하죠. 유효하는 거예요? 유효하죠. 그리고 48년 7월 달부터 간도, 안동, 길림 3개 자치구에 직접 행정 관할을 합니다. 북한이. 그 북한이 관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북한 정규군 일개 연대가 가요. 그래서 연길, 목단강, 무릉 지역에 북조선 인민군이 주둔을
접근을 해. 그게. 그러면 사실상은 북한으로 자줬지 넘어가는 그때. 거. 예. 왔지 넘어왔지. 네.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국공내전에 의해서 국공내전은 뭐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네, 내전이 일어나요. 싸우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공산당이 공산당. 이겨. 그리고 국민당이 누구의 총수가 장개석. 장개석이 들어봤어요. 그거. 대만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대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산당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 10월 1일 날에 수립이 되면서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 임시정부를 뺏어갑니다. 접수를 해가요. 뺏어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거든. 그 당시에. 찾을 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찾을 수가 있고, 간도 임시정부만 이제 접수를 해갔는데. 그러면 박사님 이제 뺏어갔잖아요. 그럼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간도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8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누가 도와줘요? 중국이 도와줘요. 중국이 도와주잖아.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일사후퇴가 네. 일어나는 거고. 중국이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 다시 가져간 거 아니야? 그 걔네들이 이제 이 김일성은 모태동한테 신세를 졌잖아. 신세를 지니까 이 간도 땅 내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1962년도에 조중병계조약을 맺습니다. 조중병계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인민공화국하고 중국하고 병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62년도에 현재에 있는 그 조약이요?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천지 중심 중간으로 해갖고 이렇게 조약 맺은 게 62년도에 그때 국경은 만들어져 거죠. 최종적으로 그랬는데 이때에 우리가 간도 땅을 하얼빈 조약과 평양 협정에 의해서 우리 땅 아니냐 우리가 그렇죠. 왜 내놔라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한국 전쟁에 의해서 안 하는 그 거죠. 은혜를 입어갖고 김일성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면 이렇게 지금이더라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나요? 뭐. 통일이 되면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중화인민국 대만이죠 지금의 국방부 이청이 외교부에 보낸 비밀 문서에 첨부된 지도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동북 구성중 압록강 두만강과 접한 안동성 안동구 길림성의 길림구 간도성의 간도구를 북한 영토로 표시를 했다 이게 이 지역이 바로 누구 땅이라 이 하얼빈 협정에 그렇죠. 평양 협정에 한국 땅. 하에서 북한에다가 준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국제법으로도 이거는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그렇구나. 말씀을 찾을 수가 있네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진짜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좀 몰랐었어요. 그 간도에 대해.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일이나 씨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다 몰라요 이게 이제 이 지도가 나온 지 이 사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대만 도서관에서 이제 나와서 최영선 교수가 포항대 공대의 그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런 것은 진짜 역사책에서 그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해줘야죠. 왜 되게 안 하는 중요한 거죠? 문제라고 그리고 하네요. 예, 박사님 이제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데요. 예, 예. 그게 뭐예요? 그 백두산 말씀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정계비는 우리가 이제 좀 백두산 정계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백두산 정계비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백두산 정계비 갖고 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요? 백두산 왜? 정계비는 우리가 국토를 이렇게 그걸 하는 그 국경을 가로지는 건 아니에요. 비는 그냥 비인데 1712년도에 이제 이렇게 세우는 백두산 거야? 정계비가 만들어져요.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조변책선을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제법에 의한 이제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유조변책인데 유조변책 선을 국경을
청나라하고 만들었어요. 그 유저변체 청나라하고 만든 선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이제 이 얘기를 알아야지만이, 백두산 정계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선이 바로 유조변책선입니다. 이게 국제법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조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계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유조변책이 국제법적으로 맞는 땅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당시에 청나라는 심양에 네. 수도가 있었어요. 심양에 수도가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북경으로 이제 명나라를 전쟁에 이기고 북경으로 이제 내려가 갖고 수도를 북경에다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청나라의 주류 세력은 누구예요? 여진족들이잖아요. 네. 만주족, 여진족 이래 되는데 여진족들이죠. 인구가 적잖아, 그죠? 인구가 적은데 심양에 있다가 북경으로 내려가니까 이 일대가 위험하잖아. 우리 조선이 쳐올라올 수 있잖아. 걱정이 되니까 봉금지대를 만들어요. 압록강에서부터 이 간도 일대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 땅에 안 들어갈 테니 너네도 그 땅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봉금지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조선도 그 잘 지켰어요. 약 한 154년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이쪽에 청나라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산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그쵸. 좋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근이 가뭄이 들어갔고 기근이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슬슬 올라가 갖고 이제 약초도 캐오고 이러는 거예요. 약초도 캐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만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만지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산삼 캐러 갔다가 그 봉금지대에 보니까 청나라 사람 들고 와 있는 거야. 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니까 낫으로 목을 베 죽인다고. 그 일부 사람들이 도망을 가갖고 이제 황실에다 알리는 거야. 여기에 들어갔더니까 우리 이 조선 조선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다. 이러니까 이제 청나라 황제가 이제 화딱지가 나갖고 이제 목극동을 보내갖고 이 봉금지대 없애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이 이제 우리는 그때 약했고 청나라의 힘이 세잖아요. 저 백두산을 자기네가 갖고 와야 되거든요. 백두산은 이제 그 여진족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뭐예요? 성지야. 알아요, 성지. 성지라. 그러니까 백두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백두산을 백두산 동쪽을 한국에도 줘라.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국경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 목국동이가 이제 와갖고 결론적으로 백두산 동쪽에다가 뭘 세우냐면은 정계비를.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그게 1712년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이 서이 압록, 동이 두만.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경계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경계다. 경계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동이 토문. 그 토문, 그 동이 토문, 서이 압록. 그 동이 토문강이 이 경계선이고 이쪽에는 압록강이 두만강인데. 이 청나라가 그 이후에 뭐라고 우기냐면은 이 동이 두만, 토문을 두만을 토문으로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문강이 어디냐면은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송화강으로 연결되는 지류예요. 그 토문강이 지도에 나와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한번 토문강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 지도를 여기에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할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어쨌거나 이 토문강이, 지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두만을 토문으로 잘못 썼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거죠. 그러면 그 생계비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진은 다 있어요. 사진은 다 있는데, 제가 이 정계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한번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재밌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국제법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우리 땅이냐.
요게 이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법을 찾을 수 있는 영토인데 요게 이제 1627년도에 강도 해맹을 맺습니다. 강도 해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병자호란하고 정묘호란을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조 시대 때요 이게. 인조 시대 때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후금이 만들어지는데 후금이라는 나라가 네. 후금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제 애를 맺자 이래갖고 정묘호란을 나가 우리나라에 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오랑캐예요? 호란이야. 그래서 이때 내려와서 이제 우리 잘 지내자. 네. 이래갖고 강화도에서 양국이 회맹을 맺습니다. 맹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국이 회맹을 맺는데 이게 1627년도예요. 1627년도에 뭐라고 하라니까 각전봉강 말이 좀 어렵죠? 그게 뭐예요? 각종? 각 나라가 그 강력을 봉해갖고 잘 서로 간에 지킨다. 그러니까 국경이 비슷한 개념? 있었던 거죠. 국경이 있어갖고 그때에 만들어진 국경이 바로 그 유조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라니까 변책. 그러니까 담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면의 개념이 아닌 선의 개념. 국제법은 이제 선의 개념에 의한 국경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토책과 석책. 그러니까 돌 무더기와 또 석책, 이 흙무덤을 만들고 유조, 뭐라니까 버드나무로 이제 이렇게 조경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심어서.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제 유조변이 있어요. 가면 버드나무가 있고 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1667년도에 유조변 노변을 산해관 위원보 봉황성에 450km를 신축하고 1681년도에 유조변을 또 신변을 또 만드는 거예요. 위원보 불법 이게 동양 자산에 의해서 불법 특의 동양 자산 345km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만드냐면 국경이니까 그렇죠. 문을 만들어요. 문. 양국이 왔다 갔다. 진짜 문. 그거 고려문도 있고 이러죠. 9개의 이제 변문을 만들어 갖고 책을 세우고 그러니까 담장을 세웠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없어요? 있어 지금도 가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고려문도 있고 다 있죠 가면은.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거야. 담장이니까 넘어들지 말고 어디로만 문으로 다녀라? 가라고. 문으로만 다녀라. 이래서 이제 9개의 변문을 설치를 그러면 하고 그 당시 거기 그 문 지키는 뭐 군인들 같은 다 있죠. 그래 있었어요? 청나라의 호부에서 이제 호부에 이 기록이 변문을 9개 설치했다라고 하는 게 다 나오고 이게 지도에도 다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지도에 보면 어디 있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요 유조변에 9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여기에 관련돼 갖고 한번 그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거 있는 거죠. 있어 지금도 문이 있죠. 그래서 이 유조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들어가지 말자. 우리도 안 들어갈 테니까 조선도 올라오지 말아라. 이게 이제 154년간 이제 봉금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조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정묘 호란 때 아까 네. 강도 해맹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강화도에서 서로 맹세를 한 네네.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검은 소 한 마리와 검은 말 한 마리에 목을 쳐갖고 그 이제 제사를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양국의 형제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도 해맹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강도 해맹 제 3조에 뭐라고 나오나 이렇게 나와요. 조선국과 청국은 서약하노니 양국이 이미 강화하였기에 지금부터 양국은 서약을 지키고 각자의 강력을 봉하여 보존하기로 한다. 이 얘기 보세요. 각자의 강력을 봉하여 보존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각전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계선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67년도와 81년도에 변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조선과 후금은 국경에다가 이제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9개의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문을 이렇게 만들고 이거에 이제 신계국의 얘기는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 38년도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죠. 27년도에 정비호란이 한번 내려왔고 형제애를 맺었는데 38년도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 또 한 번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명나라를 섬기니까 명나라를 섬기니까 화딱 지나갖고 또 한 번 쳐들어 내려서 병자호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이후에 신계를 다시 만들어 갖고 형제애를 군신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있었고 한데 제가 이 유저변을 잘 한번 설명을 지도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황조 직성 지어 전도라고 하는 이게 황자가 들어가면은 황실에서 만들었다는 지도예요. 왕 만들었다. 왕이 황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요동반도잖아요. 그 여기에 지금 조선이라 써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유저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청나라는 여기를 어느 나라 땅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 지도를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국제법까지 가면은 이 땅까지는 우리 돌려줄 수가 그렇죠. 받을 수가 있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선에 의한 그렇죠. 양나라가 강도 회맹에 의해서 문서로서 국경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동일이에요. 통일되면 찾아야 되고. 통일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이 이제 우리가 국경을 남한은 마주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통일이 된다고 하면 국경을 마주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 더 예,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북쪽에서는 왜 그런 제도를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실제 북조선이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친하지는 않아요. 친하지는 않지만은 북조선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힘은 뭐 전쟁은 안 되고. 아니잖아요. 국제법 통해서 아니, 하잖아요. 국제법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 현재는 뭐 같은 공산주의 뭐 물론 이제 그 북한은 공산당이 없어요. 북한은 이제 그렇죠. 하나요. 노동당만 존재를 하고 공산주의 노선을 택하고 한국 전쟁 때 이제 은혜를 입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내놓으란 말을 이제 할 못하고 수가 없어요. 또 그것보다도 현재 국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들만한 이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만한 그게 못 되죠. 그렇구나.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현재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유저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제 이 고지도에 나타난 유저변을 한 번 더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예. 재밌었어요.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저도 처음에 알았어요. 예전엔 그냥 연해주까지만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제법상으로 만약에 체결돼도 우리가 돌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첫 번째 과제가 동일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힘을 써서 동일을 해가지고 우리 땅을 돌려줍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네.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